투자의 답은 미국에 있습니다. 어려운 미국 주식 쉽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매일경제 아메리카 리포트 메아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마감이 되었고요. 이제 저희들 미국 증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증시에서 오늘은 어떻게 수익 날 수 있을지 전거래 미증시 내용 살펴보면서 브리핑 통해서 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투자 포인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켓 모닝콜로 전거래 미증시 지금 바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미증시는 금요일 안도감 이어지며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 0.13% 상승했고요. S&P와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미증시 변수도 앞두고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측면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PPI, CPI, 소매 판매 등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표에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 역시 커질 것에 대한 대비하시면서 한 주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보겠습니다. 러셀 2000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메가캡 보면 오히려 메가캡 기업들은 상승하면서 엔비디아만 제외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뜻을 해석해 보자라면 엔캐리 우려 완화가 상승 동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 금리가 낮아진 상태 속에서 러셀 2000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진 못했던 시장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섹터별로 보자라면 전 섹터 상승했지만 섹터별로 그 상승폭에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헬스케어, 테크주, 금융주까지는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고요. 그 외의 종목들, 그 외의 섹터들의 상승세는 미미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채금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미국 국채 가격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난 4일간 낙폭 과대 심리를 보였던 국채금리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이 소폭 누그러지고 있다라는 게 계속 저희가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침체 공포도 완화가 되면서요.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CME 패드워치를 가보더라도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기준금리가 25bp 인하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확률을 50.5%가량 반영을 했고요. 경기 침체 우려로 현재 50bp 인하가 계속 대세였지만 어느새 지금 50bp 인하 확률은 48.5%로 25bp 인하 확률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앞질렀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카밀라 해리스 급격하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요. 연준이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연준의 발언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정치적으로 대조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대선 전에 인하해줘야 긍정적이기 때문에 꽉 먹고 알 먹고식의 발언이 아니었나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지난주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면서 촉발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과장됐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최근 나왔던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모두 미국 고용시장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더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M7 기업들의 마감 상황도 보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엔비디아만 소폭 하락했는데요. 메타 1.6% 상승, 애플 1.37%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도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돌아오는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결과가 엔비디아 주가에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은 만큼 우려도 동시에 공존은 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주간 다양한 이 거시경제적 요인들이 시장에서 변동성을 좀 키워나가면서 AI 투자에 대한 우려감이 기술주 전반에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긴 했었죠.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결과가 빅테크가 여전히 대세이냐
아니면 순환 장세이냐라는 그 운명을 판가름할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현재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의 상승, 시장의 상승을 이끌지 아니면 또 그 반대의 결과를 내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TSMC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TSMC는 2024년 7월에 순매출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매출이 AR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무려 45% 증가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상승은 못하고 증가는 많이 하지만 한 37% 정도의 상승을 그칠 것이다 라고 예측했지만 예상 대비 초과한 매출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서 AI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이야기는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요. 카말라 해리스가 나오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해석과 판가름과 카밀라 해리스에 대한 지지가 조금 같은 연령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8살에서 34살 사이의 젊은 층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거기 과반수 이상이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똑같은 나이대,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카밀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민주당이지만 앞으로 경제 정책을 굉장히 좋은 방향성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일까요? 해리스가 3대 핵심 격전지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 카밀라 해리스가 이 미네소타 주지사 이 팀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낙점한 것이 톡톡한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시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봐야 되겠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쿠웨이트의 언론에 따르면요. 이란과 미국 사이에 한라인이 개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이란에게 최소 2주간에는 보복 공격을 연기하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란은 이를 받아들였다라고는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직은 완벽하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중동 국가 내에서 이란의 유신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평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무너져 내린 위신, 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란이 미국이 말한 이 연기 이후에는 확실한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 추가로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웰스파고에서 전망한 시장 전망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는 주식시장이 아닌 주식을 사라. 그렇다면 메타와 알파벳, 넷플릭스에 집중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고용시장 우려감을 진정시키면서 시장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분석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S&P 500 올해 목표치 전망치를 5,535선으로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요. 이번 주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점을 염두했을 때 강력한 매수 전략을 이번 주부터 취할 때는 아니다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주식시장보다는 주식에 투자해라. 그리고 이번 주는 변동성을 조금 주의해야 하는 한 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번 주 어떤 이슈 또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저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오늘도 매경 아메리카 리포트 통해서 자세한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세워보시죠.